3.3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도 세무조사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최재혁입니다. 아파트 매매, 무작정 구매하다가 세무조사 받고 세금 수억 원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랑 세무조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부동산 구매할 때 더 이상 세금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정말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도 세무조사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아파트를 10채를 사고 팔았던 지인이 이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니까 조사를 받게 된 거죠. 또 다른 한 분은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이 대박이 나면서 20억 원의 강남의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이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강남의 20억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한 건 아니었고 인터넷 쇼핑몰 실제 매출액은 100억 원 정도 됐는데 이 국세청 세금 신고를 80억 원으로 줄여서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아쉽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이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만들어버리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생기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국세청에서 5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법을 만들면 조사를 받기 두려운 사람들은 5억 원 이하 물건에 대한 투기가 집중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기준은 정해두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세무조사를 받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걸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실제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20대부터 30대의 젊은 나이, 아니면 직업, 소득 등을 보아 부동산을 좀 구매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나 아니면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수차례 사고 팔았는데 이 소득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아니면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이 사람의 현금 보유액에 비해서 부동산 가액이 더 크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고 연봉은 한 1억 정도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번이 첫 직장이고 지금까지 주식, 코인 등의 그 어떤 투자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5억 원의 부동산을 구매했어요. 이때 연봉 1억 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나머지 4억 원의 출처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면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여기고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바로 3.3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분들이 이런 어플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잘못 신고하면 세무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플을 통해서 신고했다고 해서 조사를 받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플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세금을 환급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1년 동안 번 소득이 적다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1년 동안 1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1년에 3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 개인 통장에는 현금이 1억 원이 있으나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은 3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1억 원 하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럼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차액은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매출을 적게 신고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그동안 제대로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를 합니다. 3.3 이외에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결정하게 될까요? 바로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보고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서류를 작성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제 지인들도 다 작성했던 서류들인데 이 계획서를 잘못 작성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때는 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만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서류에는 주택 취득 당시 아파트를 어떤 돈으로 구매를 하는지 돈의 출처를 적어야 됩니다. 그 출처는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매매 대금, 증여, 상속 등 자기 자금과 아니면 금융기관의 대출, 아니면 보증금 등의 차입금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국세청의 전산 자료와 실제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거나 매출을 누락해서 신고를 했다라고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명확한 증빙 서류가 있다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100% 급여소득이나 아니면 내가 투자 등으로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한 후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 없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 1%라도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 계약 전에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매매계약서 작성 및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를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